김통정 장군은 삼별초의 우두머리인데 전라남도 진도에 운거를 했다가 거기서 패전하니까 제주도로 건너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고려 조정에서 제주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관군을 보냈습니다. 그 관군의 수장이 김수 장군입니다. 김수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서 제주로 와서 삼별초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라 이렇게 명을 받고 왔는데 김수 장군은 그 명월포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명월포와 가까운 새별오름 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려 조정에서는 믿지를 못하니까 다시 고여림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서 김수 장군을 돕도록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여림 장군은 화북포에 진을 치었습니다. 화북포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이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김통정 장군도 고려 관군이 제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주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서 이문경이라는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서 제주도로 들어가서 고려 관군을 섬멸하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경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 명월포로 상륙을 해서 새별오름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김수 장군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워낙 수적으로 열세인 김수 장군은 밀려서 밀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새별오름에서 산세미 오름까지 삼시마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더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세막에서 최후의 결전을 했는데 여기서 김수 장군은 전사하고 남은 군사들도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수 장군은 그 산시막 중턱에 안장을 하게 되었고 고려시대의 그 방묘 모양으로 그 묘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연못이 생기자 훗사람들이 그 못을 김수 장군 김수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문경 장군이 다시 화북포로 치고 내려가서 고여림 장군을 격파하고 나니까 이제는 꺼릴 것이 없다 해서 김통정 장군이 제주도로 상륙을 합니다. 대군단을 거느리고 상륙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산포 고성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고성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제주 전역에 이 진지와 관영을 구축할 만한 땅을 물색하는 중에 지금 이 항파두성을 발견하게 돼서 여기에 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참 2년이라는 짧은 세월 말하자면 원종 12년 서기로 1272년에 시작해서 2년 동안에 그 토성을 쌓고 궁성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운거를 했는데 고려 조정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김반경 장군과 홍다구를 보내서 토벌하려고 했습니다. 김반경이 그 지략을 써서 많은 그 고기잡이 배와 상선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풀, 집더미 같은 걸 싣고 명월포로
상륙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통정 장군은 명월포로 고려군이 상륙하는 줄 알고 자기는 물론이고 수하 장수들과 함께 이 본성에는 약간의 군사를 남겨두고 서쪽으로, 즉 말하면 명월포 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김반영 장군은 바로 됐다 싶어서 함덕포로, 조천 함덕포에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해서 진격을 해오는데 우선 서쪽으로 진격을 해와서 이 삼별초군이 사용하는 그 군항동이라고 합니다. 그 군항을 그 포구를 지키는 일부 군사들을 섬멸해버리고 그것이 그 군사들이 파군봉, 처음에 파군봉에 후퇴를 해서 파군봉에 있는 것을 섬멸을 했다고 해서 군사가 파했다고 해서 그 지금도 파군봉이라고 합니다. 그 파군봉을 점령하고 나서 곧바로 이 항몽주적 지금 항파두성을 향해서 들이치는데 아깝게도 성이 함락된 거예요. 성이 함락될 때 김통정 장군의 처 이화선이라는 사람이 남장을 하고 70여 명이 그 장조를 이끌고 김통정 장군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 서쪽에서 만났는데 벌써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김통정 장군은 좀 통분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명월포로 상륙할 줄 알았던데 그건 거짓이고 함덕포로 상륙을 해서 이제 성을 함락시켰다는 걸 알고 이제 좀 통분해가지고 했는데 장수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김통정 장군을 위로하는데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우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산악에 위치해서 산악의 진지를 구축하고 싸워야 된다. 평지에 싸우면 수적으로 말린다. 그래서 붉은 오름이라는 곳에 가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어떤 전략도 채 마련하기 전에 또 역시 김반경 군대한테 또 패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패전되고 나자 김통정 장군도 하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아내와 함께 자결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김통정 그 항몽주적에 대한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 유수함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김통정 장군과 함께 따라온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고승 높은 척화라라는 스님인데 이 유수함 지경을 답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샘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산세가 수려하고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암자를 지었어요. 암자를 지어서 그 이름을 태암감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사를 시작한 것이 이곳에 처음으로 인적이 닿은 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암자에서 다시 사찰을 지었습니다. 그 척화라는 스님이 사찰을 지어서 태산사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큰 절을 지었는데 이것을 보자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물도 좋으니까 그 샘터 주위에 이제 와가 기와집을 짓고 여기에 한 10여 채의 그 와가를 짓고 자그마한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촌락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우리 유수함의 처음 그
설촌 시초가입니다. 헌데 후일 원나라가 항파주성을 토평하고 난 다음 보니까 여기에 화가도 있고 절도 있고 사람이 산다 이겁니다. 이것도 삼별초의 잔존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완전히 또 평정해 버렸습니다. 절이고 집이고 사람이고 다 몰살된 거죠. 그러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그 절의 스님들이 염주를 만드는 그 무한자, 예, 그 무한자 나무만하고 절에 그 서 있는 석비, 비석, 예, 석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한자는 나무가 워낙 크니까 중간에 누가 이 도체했어요. 도체한 것이 순이 나서 새로운 순이 나서 큰 것이 지금 형태와 같이 아주 큰 나무가 되었고, 그 절간의 석비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이시조선 숙종 때 이형상 목사가 여기에 와서 당오백, 절로백을 그 파쇄할 때에 그때 훼손이 돼서 뭐 석벽 속에 묻혔다고 이제 전해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적화라는 스님이 이곳을 일러서 유수합니다. 물도 흐르고 산새도 흐르서 참 좋은 곳이다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준 것이 유수함이라고 전해옵니다. 예. 처음에는 태암감당, 나중에는 태산사 이렇게 이제 절 이름을 왔습니다. 이것이 대충 지금 김통정 장군과의 관련된 그 이야기들입니다. 뭐 다른 긴 역사는 없고, 예,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관이 되는 것은 김통정 장군 모친이 함께 왔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 모친이 그 몇 사람이 수하를 데리고 나는 그 유수함 물 있는 쪽에 가서 살겠다 해가지고 이쪽에 양지 바른 그 물이 흘러가는 곳, 양지 바른 곳에 와서 토옥을 만들었습니다. 이 흙으로 이제 무덤처럼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 제주 속언으로 말하면 창고문 같은 걸 내서 살면서 나중에 이 불빛이 보이지 않거든 이 입구를 막아달라, 창공을 막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불빛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좀 입구를 막아서 하나의 무덤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일러서 종신당, 예, 자기 신세를 다 마쳤다 해가지고서 종신당이란 그 지명이 내려옵니다. 그건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종신당은 1961년도에 독을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뭐 촛대도 나오고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당시 흙이 전부 밭에다가 그냥 널려서 깔아버리니까 하나의 평지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그 돌조각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대충 이렇습니다. 뭐 김통정 장군의 이야기는. 그리고 1935년에 그 밭을 갈다가 토성들의 밭을 갈다가 불상이 발견돼 가지고 가져갔다는 그런 설로가 있는데 이걸로 보아도 많은 그런 고승들이 따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바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김통정 장군 시절에 그 했던 화가의 그
기와 파편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저쪽에서는 고려자기 그 청자 파편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도 그 촌락이 있었는데 아깝게도 좀 한파투성이 한물과 동시에 여기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